오늘 카티아 수업은 카티아에서 섹션 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배울 내용의 뷰의 종류는 섹션 뷰입니다. 뷰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프로젝션 뷰도 있고 다양한 뷰들이 있는데 오늘 섹션 뷰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고요. 추가적으로 디테일, 클리핑, 브레이크 뷰, 위자드까지 같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드래프팅의 작업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티아에서 3D 모델링 한 파트나 어셈블리나 바디를 드래프트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드래프팅의 그 모듈로 들어가서 먼저 시트를 세팅해야죠. 제일 먼저 프로퍼티에서 우리 삼각법으로 전환해야 되는 걸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의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표제란, 중심 마크, 윤곽선을 만드는 그런 백그라운드 작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뷰를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프론트 뷰를 생성하고, 이 프론트 뷰를 이용해서 우측면도, 라이트 뷰, 탑 뷰, 평면도 등을 입력하고요. 추가적으로 아이소메트릭 뷰를 생성해서 전체적으로 그 형상을 이해하기 쉽게 뷰를 생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보조 뷰를 이용해서 어떤 일정 각도 또는 어떤 엣지의 수직인 그런 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 뷰를 생성한 이후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형상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섹션 뷰, 그러니까 단면도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요 이슈는 이 섹션 뷰를 생성하는 겁니다. 섹션 뷰 이외에도 상세도, 디테일 뷰, 클리핑 뷰, 부분 뷰, 그 다음에 브로큰 뷰, 그러니까 도형을 생략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뷰를 생성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런 뷰를 생성을 완료한 이후에는 디멘전, 치수나 심볼을 입력해서 드래프팅 도면을 완성한 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우측 밑에 보면 오늘 우리가 생성해야 될 단면도 또는 도형의 생략에 대한 이런 드래프팅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단면도와 기타 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사용할 아이콘 그룹입니다. 이 뷰 아이콘에 들어있는 첫 번째 있던 프로젝션 그룹은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기본 뷰를 입력하는 데 배웠고요. 오늘은 두 번째 있는 섹션 뷰, 그 다음에 디테일 뷰, 클리핑 뷰, 브레이크 뷰, 그 다음에 위자드까지 이 단면 섹션을 생성하는 그 그룹들을 오늘 배우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향후 디멘전이나 심볼을 넣는 아이콘들을 배워서 드래프팅을 완성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섹션 툴바, 디테일 툴바, 클리핑 툴바, 브레이크 뷰 툴바, 위자드 툴바에 대한 모든 아이콘들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배워볼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섹션 뷰, 단면도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단면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작업을 하면 훨씬 작업을 효과적으로 또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면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면도를 여기서 5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첫 번째 있는 전단면도 또는 온단면도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물체, 특히 회전체나 어떤 물체의 반을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잘라서 그 단면, 잘린 단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 이 단면도를 쓰는 이유는 물체의 내부를 우리가 도면을 표현함으로써 물체 형상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단면도를 통상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단면도는 물체 내부 단면된 부분을 여기 해칭이라는 해칭선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절단된 부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전단면도고요. 반단면도는 물체의 반을 자르고 나머지 반은 외형의 모습을 하나의 도면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칭인 물체는 전체의 4분의 1만 자르고 나머지 4분의 1은 외형을 보이게 함으로써 하나의 도면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도면이 반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단면도는 어떤 도형에서 일부분에만 절단을 해서 그 내부를 더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게 부분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도형의 뷰에 몇 개의 부분 단면도를 생성할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만 부분 단면을 함으로써 물체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보여주고요. 특히 이 부분 단면도에서 절단선은 이제 스플라인이나 자유곡선으로 표현하게 되죠. 자, 이게 부분 단면도입니다. 자, 다음은 계단 단면도인데요. 계단 단면도는 절단선을 전단면도처럼 일자나 반단면도처럼 일자 평면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의 평면으로 자름으로써 하나의 단면도에 두 개 이상의 단면도를 하나의 단면으로 표현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계단 단면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계단 단면을 치는 방법과 또는 직선과 경사 각도로 단면을 형성하는 두 가지 타입으로 계단 단면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있는 마지막으로 있는 회전 단면도는요. 핸들이나 바퀴, 암, 레일, 후크 등에서 절단면을 90도 회전시켜서 기존의 도면의 절단면을 같이 표현함으로써 도형의 전체적인 형상과 단면의 형상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기차 레일 같은 경우에는 길게 되어 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가운데 부분을 자르고 90도 회전시켜서 형상을 쉽게 내부 형상과 외부 형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단면도입니다. 자, 이렇게 전단면도, 반단면도, 부분단면도, 계단단면도, 회전단면도 5개 단면도로 우리가 그 물체의 내부를 표현하는 그런 장점을 가진 단면도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5개 단면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카티아로 표현을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A하고 방법 B라고 지금 표현했는데요. 방법 A는 이 뷰를 생성하면서 단면을 바로 생성하는 방법을 방법 A라고 제가 구분했고요. 그때 쓰이는 아이콘들은 이제 단면도에 있는 4개의 아이콘 그룹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자, 방법 B는 이미 생성된 뷰를 활성화시켜서 단면 작업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아이콘들은 이 위에 있는 단면 생성하는 섹션 뷰가 아니고 브레이크 뷰 또는 클리핑 뷰, 그 다음에 디테일 뷰들을 활용해서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밑에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섹션 뷰 단면도하고 기타 뷰로 이렇게 구분해서 먼저 sek션 뷰 단면도 앞서 설명드린 5가지 단면도에 대해서 이 방법 A하고 방법 B로 어떻게 집어넣는 또는 어떤 아이콘을 사용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이제 전단면도 하나의 예를 들면 전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체를 반을 딱 잘라서 내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방법 A, 뷰를 생성하면서 하려면 방법 A에 A, C 2개의 아이콘, 그러니까
offset section 뷰나 offset section cut 아이콘을 사용해서 단면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일에 방법 B를 사용한다면 방법 B는 먼저 뷰를 어떤 형태든지 생성한 다음에 활성화시키고 이 뷰에서 단면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단면 작업을 1번 그러니까 브레이크아웃 뷰의 이 아이콘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단면도도 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부분 단면도는 방법 A, 그러니까 뷰를 생성하면서는 생성할 수 없고 이미 생성된 뷰에 단면도를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1번이라는 것은 브레이크아웃 뷰로 생성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계단 단면도는 A, B, C 또는 D인 방법 A, 그러니까 뷰를 생성하면서밖에 계단 단면도를 만들 수 없고요. 방법 B처럼 이미 들어가 있는 뷰에서는 생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 단면도를 생성할 때는 A, B, C 또는 D 방법으로 생성을 한다는 거죠. A, B, C 또는 D로 생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A, B, C, D 어느 방법이든지 사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 단면도는 방법 A, 뷰를 생성하면서 만들 수 없고요. 이미 들어가 있는 뷰를 활성화시켜서 단면 작업을 하고요. 그때 단면 작업하는 아이콘은 자, 요겁니다. offset section cut 이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이외의 기타 뷰, 길이를 생략하는 방법은 방법 B 방법으로 3번 아이콘, 그러니까 여기 브로큰 뷰를 써서 작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의 생략, 대칭에서 좌우중 반만 표현하는 방법은 클리핑 뷰로 사용하고요. 자, 상세도는 디테일 뷰로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했고요. 요걸 참고하면서 우리 실제 카티아에서는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단면도 작업을 해서 방법 A하고 방법 B로 어떻게 단면이 진행되는지를 지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를 실행하면서 실제 작업을 해보고요. 카티아의 이 형상, 기본 형상을 모델링한 후 드래프팅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티아를 한번 실행시켜서요. 자, 지금 요 형상이 나오도록 정면도가 요 앞에 원형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스케치면을 YZ로 잡아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 형상은 서클 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서클 작업을 하고요. 네, 가장 기본적인 서클의 파이 100짜리로 서클을 먼저 하나 그리고요. 전체적인 외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에 홀이 있어서 홀은 자, R60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자, 스케치바에 나가서요. 자, 패드로 높이 60만큼만 해볼까요? 네, 60만큼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과 뒤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앞쪽의 엣지 부분, 내부 엣지에 대해서 챔퍼 CO의 챔퍼 작업을 하고요. 이 부분을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모델링을 했고요. 이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자, 한쪽 홀의 치수를 조금만 줄일까요? 네. 자,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이제 3D 모델링 작업이 됐고요. 이제 드래프팅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저장을 먼저 하시고요.
자, 이제 드래프팅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프팅으로 들어갈 때는 뭐 스타트 메뉴의 드래프팅 또는 이 스타트 메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분은 메카니컬 디자인의 드래프팅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타트 메뉴가 지정된 분은 우측에 있는 웰컴 투 카티아 아이콘을 이용해서 드래프팅을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뭐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처럼 우리가 삼각법으로 사용할 때는 첫 번째 아이콘은 첫 번째 메뉴로 선택하고요. 도형의 크기 A3 랜드스케이프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해서 OK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래프팅을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한번 이미 배웠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작업해야 되는 거는 시트에서 삼각법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작업이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작업은 시트 백그라운드 들어가서 우리가 표제란을 포함한 형태들을 이렇게 완성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작업입니다. 자, 이 편집은 지난 학습에서 학습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이제 워킹 뷰로 가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프론트 뷰를 가장 먼저 자, 아이콘을 다시 원위치 해볼까요? 아이콘 그룹을 리셋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토어. 자, 첫 번째 있는 그룹, 요 그룹 내에 있는 첫 번째 뷰 아이콘 중에 프론트 뷰 안에 들어있는 요 그룹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뷰를 집어넣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프론트 뷰를 이용해서 앞서 모델링 했던 이 파트의 정면도를 설정하고요. 그죠? 정면도를 설정하고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젝션 뷰를 이용해서 우측면도하고 평면도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면도를 보니까 조금 형상이 크니까요. 우리가 모델링 수정을 해서 형상을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메트를 60으로 한번 바꿀까요? 좀 작게. 자, 그리고 내부 홀을 30으로 해서 좀 작은 사이즈로 바꾸고요. 헤드도 60에서 40으로 이렇게 좀 작게 사이즈를 바꿔서 저장하고요. 자, 업데이트 배워봤죠?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걸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삼각법으로 이렇게 우측 면도가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아이소메트릭 상태로 뷰를 이렇게 하나 더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 파트의 내부와 외부 모양을 형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뷰를 이렇게 입력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요 지금 파트의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쉽게 표현해주는 단면도를 집어넣을 텐데요. 통상 이제 내부를 집어넣으려면 자, 프로퍼티 들어가서 우리 프로퍼티 특성이 히든 라인, 센터 라인, 엑시스, 나사선이 또는 스레드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내부를 표현하게 되겠죠. 그죠? 자, 탑표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드레스업을 체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이렇게 히든 라인을 가능한 없애서 은선을 없애서 도면이 복잡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히든 라인을 없애려면 안쪽 내부를 외형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단면을 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전단면도는 방법 A하고 방법 B가 있는데 방법 B는 이미 지금 우측 면도가 생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바로 단면을 생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방법 A는 우측 면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 프론트 뷰는 다른 뷰를 이용해서 이제 생성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먼저 방법 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A는 A나 이 아이콘의 A나 C 아이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뷰에서 섹션 아이콘에서
첫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이용해서 단면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게 가장 기본인데 첫 번째 거를 이용해서 단면을 그러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단면도는 강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로 절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단선을 그리는 거예요. 절단선이라는 것은 정면도에서 12시 방향 바깥에서부터 6시 방향 바깥까지 이렇게 칼로 전체를 일자로 자르듯이 자르고, 자른 선이 이제 끝났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 따닥 치면 우측으로 진행을 해보면 단면도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단면이 생성됩니다. 자, 지금 정면도를 기준해서 절단을 해서 우측 면도에 이렇게 생성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정면도를 기준해서 평면도도 똑같이 생성하려면 다시 이 섹션 첫 번째 아이콘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절단하려면 이번에는 9시 방향 바깥에서부터 3시 방향 바깥까지 자른 다음에 따닥 치고 위쪽 12시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단면도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이 전단면도의 첫 번째 방법, A 방법으로 단면을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자, 물론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생성되어 있는 거는 힛 드레서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서 중심 엑시스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해칭선을 보면 이게 단면도라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방법 B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B는 이미 들어가 있는 우측에 있는 라이트 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방법은 작업 방법이 생성된 뷰를 활성화시키고요. 활성화는 여러분 알다시피 더블 클릭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활성화시키고 단면 작업을 하는데 전단면도는 1번 아이콘 브레이크 아웃 뷰 아이콘을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브레이크 뷰 아이콘은 바로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브레이크 아웃 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요. 자, 방법은 브레이크 아웃 뷰를 이용해서 이 단면에서 잘라내고 싶은 영역을 클로즈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고요. 이 가운데 부분 잘리는 영역 선이 보이죠? 이 선을 적용해서 오케이 하면 잘리게 됩니다. 자, 이게 방법 B로 단면을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저 탑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활성화시키고 브레이크 아웃 뷰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를 영역을 클로즈로 만들어서 자를 부분을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단면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법 A로 만든 것과 방법 B로 만든 거가 동일한 단면도 형상을 갖고 있죠. 그죠? 동일한 단면도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만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단면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A 방법으로 이제 집어넣은 단면에는 절단선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AA 단면, 그리고 그 AA 단면에 대한 설명은 우측에 섹션 뷰 AA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설명문은 단면도에서는 사용을 해도 되고 또 이해하기 쉬우면 사실은 안 해도 되지만 AA라고 붙어 있으면 요 단면의 텍스트는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방법 A로 뷰를 생성하면서 만드는 게 정상적인 방법일 거고요. 필요에서는 이제 B처럼 이미 들어가 있는 뷰를 활용해서 단면을 생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좌측면도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단선을 이용해서 뷰를 생성하면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뷰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시키고 이 활성화된 뷰를 이용해서 브레이크아웃 뷰로 이렇게 단면의 영역을 클로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지금 첫 번째 전단면도를 살펴봤고요. 단면도를 집어넣는 기본적인 방법도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트 오른쪽에 있는 네 번째 아이콘 뉴 시트를 이용해서 지금 시트 1처럼 시트 2를 생성을 하는 작업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이 방법을 다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단면도인데요. 반단면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단면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체의 4분의 1만 자르는 거고 물체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라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단면도를 한번 생성해 볼 텐데요. 자, 반단면을 생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트를 3번 시트를 만들고요. 자, 우리 프론트를 한 번만 다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뷰를 생성했고요. 자, 반단면도도 똑같이 방법 A하고 방법 B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 A를 적용해 볼 텐데요. 방법 A는 앞서 말한 섹션을 이용해서 12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전단면도는 6시 방향 바깥으로 갔는데 반단면도는 중심까지 4분의 1을 자르는 거죠. 중심까지 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중심이 선택이 안 돼. 중심까지 가고요. 나머지 부분 바깥으로 나와서 3시 방향 바깥으로 나와서 자르고요. 그 다음에 다시 6시 방향까지 가서 지금 절단을 해서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잘라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자르겠습니다. 자, 섹션 뷰 12시 방향. 자, 그리고 3시 방향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6시 방향으로 바로 나와서 자르고 우측에 이렇게 진행하면 반쪽과 위쪽의 4분의 1은 단면, 그 다음에 밑에 4분의 1은 외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탑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탑뷰도 해보겠습니다. 자, 6시 방향, 9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중심, 그 다음에 12시 방향 바깥으로 나가서 3시 방향 오른쪽까지 충분히 나가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면 반단면도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 B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면도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자, 우측면도를 활성화시키고요. 이 활성화되어 있는 우측면도에 전단면도와 달리 중심 대칭의 위쪽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심 대칭의 선이 보이도록 드레스업에서 적어도 엑시스 라인을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면 선택에서 굉장히 용이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방법 B도 브레이크아웃 뷰를 이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아웃 뷰 아이콘을 이용해서 영역을 잡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2분의 1 중심 선을 지나도록 잡아서 물체의 내부와 외부가 동시에 보이게 하고, 외부는 원래 그 외형을 표현하는 그 형상을 그대로 쓰고요. 내부만 단면을 만든 거고요. 지금 여기 가운데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게 절단선인데요. 이 절단선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절단선은 일단 딜리트로 지우거나 또는 컨트롤 Z 눌러서 선 종류를 자,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 들어가서 자, 선택돼 있죠. 자, 잘 안 되는데, 네, 선택하고 위쪽에 보면 선 종류를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8번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뭐 1번 또 여기 센터라니까 4번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지금 기존에
센터 라인이 없다면 이렇게 대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굵기도 자, 종류를 바꿔서 제일 얇은 1번으로 이렇게 바꾸면 센터 라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상은 지금 다시 한 번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브레이크아웃 뷰에서 이렇게 중심 마크를 중심을까지만 단면을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요 선은 지워주면 딜리트하면 기존의 1.3선을 활용하면 되게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자, 탑뷰도 넣을 수 당연히 있겠죠. 자, 탑뷰를 집어넣을 텐데 이번에는 섹션에서 첫 번째라고 탑뷰니까요. 네. 탑뷰의 뷰가 필요하겠네요. 네. 자, 프론트 뷰를 활성화시키고요. 프론트 뷰를 활성화시키고 탑뷰를 넣고 이 탑뷰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자,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적어도 엑시스는 있어야지 가운데를 자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브레이크아웃 뷰를 이용해서 지금 방법 A로 넣은 것과 같이 똑같이 하려면 이 엑시스의 왼쪽 부분을 자르고요. 반대로 하려면 오른쪽을 자르면 되겠죠. 우리 일단 자, 이 오른쪽을 이렇게 왼쪽을 단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 요 선, 자, 요 선은 이렇게 윈도우를 선택해서 딜리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좌측면도를 넣어 볼 텐데요. 자, 좌측면도 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일단 방법 A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넣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방법 A를 집어넣을 때는 A 아이콘은 A 방법 옵셋 섹션 뷰하고 옵셋 섹션 컷이 있는데 두 개 중에 지금 이제 옵셋 섹션 뷰만 사용했잖아요. 이제 옵셋 섹션 컷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 중에서 세 번째 있는 건데 이게 첫 번째 거하고 뭐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콘 이용해서 자, 다시요 프론트로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자, 활성화 시키고요. 자, 세 번째 있는 아이콘 컷을 이용해서 12시 방향에서 중심까지 하고 이번에는 왼쪽에서 쳐다봐야 되니까 9시 방향 바깥으로 해서 자, 좌측면도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지금 우측면도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우리 1번 시트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전단면도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아이콘을 이용해서 12시 방향에서 6시 방향 바깥으로 해서 좌측면도를 한번 넣어보면요.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1번 아이콘 옵셋 섹션 뷰로 했을 때 모양과 옵셋 섹션 컷으로 했을 때의 단면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옵셋 섹션 뷰 첫 번째 거는 자른 다음에 눈으로 보아서 외형선까지 보이는 선들이 다 표현되는 거고 옵셋 섹션 컷은 잘라서 잘려진 부분의 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시트 3번에서 반단면도를 생성했는데요. 반단면도 모양을 뉴 시트로 해서 시트 4번에 여러분 3번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걸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면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부분 단면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단면도는 이미 들어가 있는 어떤 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원하는 부분만 단면을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 B만 있고 방법 A는 없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뷰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시트 5번에다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뷰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자, 우측면도가 필요하겠죠? 네, 우측면도를 만들고요. 자, 우측면도에서 내부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를 사실은
하려면 내부를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일단 해야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특별히 관심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이다 라고 그러면, 자, 방법이니까 활성화를 먼저 시키고요. 자, 관심 있는 영역만 잡아야 되는데, 그 영역을 잡는 방법이 브레이크아웃 뷰에서 클로즈 영역을 잡는 건 맞는데, 나는 관심 있는 영역이 전체나 2분의 1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관심 있는 영역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요 지나는 걸 하나의 선을 만들지 않고 제가 지그재그로 가잖아요. 이거는 자유곡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면 이제 형상이 부분 단면이 되고요. 자, 여기서 내가 부분 단면에 들어가 있는 요 절단선이 지금은 물결 무늬로 되어 있는데, 이 선이 자유곡선으로 되는데 카티아에서는 자유곡선은 힘들고요. 선 종류를 1번 즉 실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자유곡선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하실 때 이 선을 조금 더 자유곡선처럼 부드럽게 해주면 훨씬 더 표현이 잘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물체의 내부와 외부를 표현하게 되는데, 외부는 필요하다면 이 은선을 안 보이게 해주는 게 도형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정상적인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부분 단면은 이 하나의 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나 이 부분도 관심 있어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부분 단면을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단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그 단면을 나타내는 게 해칭이잖아요. 해칭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그 해칭을 이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편집할 때는 해칭선을 잡고 해칭을 더블 클릭하면 이게 편집할 수 있는 대화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해칭의 각도인데, 여기 앵글 처음에 있죠. 지금 30도로 되어 있는데 통상 우리가 45도 해칭을 보통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피치, 해칭의 간격이에요. 지금 넓은데 조금 5mm로 돼 있죠. 3mm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조밀한 패턴이 될 거예요. 자, 혹시 패턴의 이제 종류를 바꾸고 싶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해칭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해칭의 종류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바꿀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칭 종류들을 바꿀 수 있고요. 그죠? 여기 해칭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해칭뿐만 아니라 도트, 이렇게 도트 형태로도 사실은 해칭의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고요. 물론 도트의 피치가 지금 너무 커서 잘 안 보이는데, 도트를 조금 더 피치를 작게 해주면 자, 도트가 잘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형태로 단면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컬러링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자, 몇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칭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림도 집어넣을 수 있네요. 그죠? 이런 거. 이렇게. 자, 우리는 이제 보통 해칭에서 1번 첫 번째 있는 45도 해칭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의 해칭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물론 여기서 45도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135도나 이런 해칭들, 이런 해칭, 다양한 형태의 각도로 해칭을 바꿔서 다른 부분 부품이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칭의 각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일단 45도로 일반적인 해칭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탑뷰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뷰가 있고요. 탑뷰의 내부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가장 기본적인 형상을 만들고요. 자, 방법이니까 활성화시키고 브레이크 아웃 뷰를 이용해서 내가 해칭을 단면을 만들고 싶은 위치를 이렇게 영역을 만들고요. 그 내부를 이렇게 단면을 치고 선의 종류를 바꿔줌으로써 조금 더 부분 단면도처럼 만들어 주고요. 또 내가 필요하다면
다른 영역도 이렇게 단면을 부분 단면 추가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라인은 이제 내부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히든 라인은 안 보이게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좌측면도도 같은 방법으로 넣을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보면 정면도에도 활성화시키고 정면도에도 지금처럼 내가 필요하다면 이 영역만 이렇게 단면이 필요하다, 부분 단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단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당연히 선 종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부분 단면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지금 만든 시트를 부분 단면을 복습하기 위해서 시트 6번을 만들어서 시트 6번의 5번과 같은 영상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계단 단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단면을 생성을 할 텐데요. 계단 단면은 단면이 2개 이상 평면으로 만들면 되고요. 계단 단면은 실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단 단면에 90도 단면, 90도로 계단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여기 F 절단선처럼 각도를, 일정한 각도를 갖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때 쓰는 아이콘이 다릅니다. 그래서 90도 계단을 만들려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아이콘을 사용하고요. 각도를 이용하려면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얼라인 섹션 뷰, 얼라인 섹션 컷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나머지 방법은 사용하는 게 같고요. 지금 이렇게 원형인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얼라인 섹션 뷰를 사용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이거는 원형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같은 모양을 만들고요. 보통 계단 단면은 원형이 아닌 뭐 사각형이라든지 다른 형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단 단면을 모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단면을 위해서 위에 보이는 것처럼 추가적인 홀을 만들어서 이 홀이 하나의 단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계단 단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모델링을 뷰를 일단 기본 뷰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데요.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면은 앞면을 잡고요. 자, 우리가 45도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준이 되는 축을 만들고요. 자, 여기에 이제 홀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자, 홀의 중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치수를 이렇게 기준이 되는 치수를 만들면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지금 만든 선은 컨스트럭션 선으로 바꾸고요. 자, 여기 만난 부분에 서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을 해제하고요. 자, 여기 교차점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실선을 바꿔서 홀의 크기를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3으로 해볼까요? 네,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치수가 완전히 구속돼서 초록색으로 다 보이게 되겠죠. 자, 포켓을 이용해서 홀의 깊이를 20mm만 이렇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래프팅, 앞서 넣었던 드래프팅이 와서 자, 계단 단면은 방법 A만 되기 때문에 생성하면서 만들어야 되고요.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홀의 모양이 보이게 하고요. 자, 이 프론트의 센터 라인이 특히 필요하겠네요. 센터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은 홀의 중심이 표현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단 단면을 생성해 볼 텐데요. 계단 단면, 우측 계단 단면 한번 넣어볼 텐데요. 첫 번째 있는 옵셋 섹션 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나 세 번째 단면을 이용한다고 했죠. 아이콘을. 첫 번째 아이콘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방향. 자, 중심까지 지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단면도 할 때 이렇게 바깥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여기 중심, 작은 홀의 중심을 지나는 이런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측에 만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계단 단면은 지금 위쪽, 중심의 위쪽은 우리 전단면이나 부분 단면처럼 물체의 내부를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올라오다가 다시 절단선이 하나가 생기는 이 절단선의 모양을 아래쪽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절단선은 홀까지는 단면으로 되고, 홀을 지나서 외형선하고 만나서 바깥쪽, 나머지는 바깥선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단 단면을 이용해서 사실은 하나의 이 계단 단면은 다시 하나를 보여드리면 전단면도 하나, 이 전단면도 하고 또 다른 전단면도, 이 중심을 지나는 전단면도,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런 전단면도 이렇게 하나.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도면으로 만든 도형을 굉장히 생략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실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자, 이렇게 겹쳐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계단 단면에 옵셋을 쓰는 방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 있는 얼라인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방향에서 중심을 지나고요. 이번에는 3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바로 이 앵글을 이용해서 이 중심이 해당되는 요선, 중심을 찍고 한번 바깥쪽으로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넣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의 옵셋 섹션 뷰하고는 얼라인 섹션 뷰는 많이 다르죠. 자, 쳐다보는 방향이 좀 달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자, 지금 다른 많은 선들이니까 이 선들을 좀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H, 이제 이 선을 한번 보면요. 지금 잘라서 여기 우측에서 쳐다본 모양이고, 지금 K로 되어 있는 절단선은, 자, 이거는 지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얘는, K로 보이잖아요. 이 K 절단선 보면 계속 수직으로 쳐다본 모양이 돼서, 지금 얼라인드하고 옵셋은 형태가 많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원형으로 보일 때는 이 얼라인드가 더 적합한 형태의 계단 단면으로 보입니다. 실제 자, 여기서 이 계단 단면처럼 이런 형태에서는 이 K 화살표의 절단선의 방향이 되게 형상이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절단선의 방향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바꾸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양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캡처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잘라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로 되어 있는 첫 번째 H로 되어 있는 요 절단 방향을 바꿔보도록 할 텐데, 바꿀 때는 요 화살표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 따닥 치면 우측의 아이콘이 바뀌게 됩니다. 자, 우측의 아이콘 중에서 맨 끝에 있는 게 인버트 프로파일 디렉션인데요. 프로파일 디렉션의 인버트, 거꾸로 반대로 하라는 뜻이라서 클릭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지금 반대 방향으로 된 거 보이시죠? 반대로 다 쳐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죠? 자, 왼쪽에 캡처해 놓은 거 보면 방향이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료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이 모양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잘라서 왼쪽에서 쳐다보면 이 다 여기를 자른 다음에 왼쪽에서 쳐다보면 이쪽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잘은 요 모양만 보여서 여기 외형이 여기 이후로는 보이는 게 없죠. 왼쪽에서 쳐다보면 그죠? 자, 근데 좌측에 있는 먼저 했던 거는 잘라서 우측에서 쳐다보면 요 부분이 다 보이게 되겠죠. 요 부분. 그래서 아랫부분이 하얗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다른 모양이 되죠. 자, K도 마찬가지로 KK 절단선도 더블 클릭해서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업데이트를 해보면요. 자, 바뀌었네요, 이미. 자, 방향이 반대로 돼 있죠. 자, 얘는 이 챔퍼 부분이 오른쪽에, 이것은 챔퍼 부분 왼쪽에 가 있는데 전체의 모양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반지름 방향으로 같은 길이를 표현하기 때문에 쳐다보는 방향에 따라서 큰 모양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단선, 특히 계단 단면도에서는 이 절단선의 방향이 중요한데 그 절단선을 바꾸는 방법은 절단선의 화살표를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아이콘 중에 인버트 아이콘을 활용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도형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거 똑같은 형태로 절단선을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계단 단면을 한 거라서요. 지금 이 절단을 아래쪽 버튼 뷰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단 단면 옵셋 섹션 컷을 이용해서 아웃시 방향 중심,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잘라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화살표 방향은 앞서 말한 것처럼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배웠고요. 자, 얼라인드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드 똑같이 자, 이런 방법으로 계단 단면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새로운 뉴 시트 8번 시트에서 지금 7번 시트와 같은 모양을 생성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학습한 내용을 다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회전 단면을 생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회전 단면은 물체를 중심 부분에 절단한 단면 모양을 내부에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도면에서 그 단면 모양과 외부 모양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도형이 생략하는 방법 중에서 중요한 방법으로 그 형상을 잘 이해해주게 하는 그런 생성 방법입니다. 우리 카티아에서는 방법 B만 가능한데요. 생성하면서 단면을 만들고요. 먼저 정면도하고 우측면도가 있을 때 우측면도를 활성화시키고 우측면도에서 단면을 생성을 합니다. 단면을 생성하고 이 단면을 우측면도하고 우측면도 내부로 이동해서 하나의 도면으로 생성을 하면 이게 회전 단면을 카티아에서 생성하는 방법이 되고요. 자, 이 방법에서 이제 우측면도의 단면을 생성할 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방법 중에서 offset section cut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2번이 아니고 3번이네요. offset section cut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잘린 부분만 표현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형상을 이용하지 말고 새로운 형상 하나 만들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에서 레일 형태로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에 스케치라고요. 자, 우리가 빨리 작업을 위해서 스냅 작업하고요. 자, 이 모양을 미러로 이렇게 넘기고요. 네, 자, 치수는 없이 이 형상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를 이용해서 200mm 이렇게 충분히 긴 형상을 만들어 보고요. 자, 지금 이제 자, 프론트 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형상이 프론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형상에 우측 면도를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좌측 면도, 정면도하고 우측 면도를 활용해서 이제 이 형상이 이런 H형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회전 단면도를 활용해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자, 우측 면도를 활성화시키고요. 중간을 단면도를 만드는데, 자, 우리 옵셋 섹션 컷을 써있기 때문에 옵셋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활용해서 자, 이렇게 중심 부분을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른 다음에 이 형상을 내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이 단면선은 사실은 삭제를 하고요. 대신 이 형상에서 자, 중심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면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만드는 방법은요, 직선부를 만드는 건데, 요 두 개 사이 가운데를 지나는 엑시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 생성해서 여기 보시면 우측에 자, 지금 드래프팅에서 드레스업이네요. 드레스업의 첫 번째 아이콘에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엑시스 라인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요 두 개의 선을 잡으면 그 중심에 엑시스 라인을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자, 다시요. 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우측의 단면도를 생성했는데요. 활성화 먼저 시키시고 활성화 시켜서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엑시스 라인을 생성을 하는데요.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엑시스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 만들어진 엑시스 라인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더 길게 되고요. 자, 요 단면을 이제 왼쪽으로 좌측에 우측 면도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해칭선의 각도, 보는 피치, 자,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요. 적절한 형태로. 자, 그리고 표현이 다 됐으면 이 지금 프레임을 안 보이도록 이렇게 적용을 하면, 자, 이게 회전 단면이 이제 내부로 들어가 있는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정면도가 필요가 사실 없죠. 왜냐하면 이 단면의 모양이 이미 보이기 때문에 이 정면도는 필요 없는, 이거 하나만으로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전 단면을 생성을 해서 도형을 생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형상에서 이 모서리 엣지에 R 값을 좀 넣어서 이렇게요. 드로잉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요런 선들은 이제 필렛 값이니까 이 필렛 값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네, 필렛 값이 안 보이게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물체의 단면,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뉴 시트를 해서 10번에다가 지금 만든 9번과 같은 시트를 생성해 보시면 이 회전 단면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면도 5개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5개 단면도는 전체적으로는 물체의 내부와 외부를 표현하는 방법, 또는 도형을 생략해서 도형을 간략화하는 방법으로 물체 형상을 이해하기 좋게 만드는 도형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 도형을 생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단면도는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뷰로 우리가 도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의 생략인데요.
방금 한 레일처럼 굉장히 긴 형태로 형상을 갖는 거는 중간에 생략해서 형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생략하는 방법이 브로큰 뷰인데요. 브로큰 뷰를 생성해서 도형을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트를 이용해서 11번 시트입니다. 레일을 프론트 뷰로 가야 되겠네요. 다시요. 프론트 뷰를 이용해서 하고요. 자, 우측 면도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길죠. 자, 긴데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의 도면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길이가 기차 레일처럼 지금보다 자릿수가 바뀌는 수준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요. 자, 업데이트 해보면 이렇게 도형을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잖아요. 그죠? 이건 좀 도형을 표현하는데 종이가 너무 아까운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도형을 생략해서 우리가 하나의 종이 내에 표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지금 배울 도형의 생략입니다. 자, 도형의 생략을 하기 위해서는 자, 브레이크 뷰의 첫 번째 있는 브로큰 뷰를 생성을 하는 거고요. 자, 브로큰 뷰 아이콘을 클릭해서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자,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활성화 중요합니다. 활성화 꼭 활성화 시키세요. 자, 다시 활성화 시키고 브로큰 뷰 아이콘 선택하고요. 자, 여기 들어가서 내가 자를 생략해서 없앨 영역을 할 텐데 가능한 왼쪽과 오른쪽 두 개에서 가운데 부분을 많이 생략하는 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략할 때는 이 가운데 부분에 가서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초록색 선이 생기는데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가로선, 세로선으로 바뀌어요. 자, 가로선으로 하면 도형을 가로선하고 평행한 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생략한다는 거고, 세로선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가로 길이를 잘라서 클릭했습니다. 자, 우측에 이제 가로선을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생략할 영역을 조금 더 우측으로 가서 이렇게 두 번째 선을 클릭하고요.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맞다 그러면 마우스 왼쪽 키로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생략돼서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굉장히 생략된 도형이 우리가 A3 용지 내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요. 자, 물론 이 가운데서는 이제 선 종류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선 종류를 아까 했던 지그재그 이런 선들로 바꾸면 도형의 생략이 훨씬 이번에는 오히려 잘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11번 시트 똑같은 모양을 12번 시트에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12번 시트에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자, 이거의 우측 면도를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우측 면도 너무 크죠? 자, 활성화시킵니다. 우측 면도. 자, 그 다음에 브로큰 뷰를 아이콘을 선택하고요. 왼쪽 부분에 가서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 내부 영역으로 가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선을 선택하시고요. 세로 선이 됐을 때 마우스 왼쪽에 클릭하시고요. 자, 마우스를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서 오른쪽에 적당한 영역을 클릭해서 두 개의 선을 그리고요. 초록색 선,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키로 바탕화면을 클릭해서 도형을 생략을 완성합니다. 자, 지금 이 도형을 도형 내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완성하고요. 필요하다면 선 종류를 자,
물개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거가 도형의 생략, 길이의 생략이었고요. 다음은 대칭의 생략입니다. 지금 도면처럼 정면도, 우측면도가 있을 때 단면도로 물체 내부가 파악이 되면 그 원형을 다 표현하지 않고 2분의 1만 표현해도 그 도형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이제 파이라는 치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원형이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또는 우측면도가 지금 전단면도인데 우측면도의 반만 표현하면은 상하 대칭 치수만 대칭 치수를 집어넣으면 쉽게 이게 대칭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형을 더 심플하게 간략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칭 생략을 도형에서는 많이 쓰게 되는데요. 대칭 생략을 할 때는 클리핑 뷰에 있는 클리핑 뷰 프로파일이라는 두 번째 아이콘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형의 생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1번 시트에 앞서 생성을 한 거죠. 너무 복잡하니까 새로운 시트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뷰를 먼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면도는 지금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전단면도를 A 방법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션 컷을 이용해서 12시에서 3시 방향, 6시 방향을 이렇게 전단면도를 생성하고요. 자, 둘 다 드레스업을 표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 생략에서 정면도를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핑 뷰는 이 뷰 아이콘에 자, 세 번째 있는 건 디테일 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거가 클리핑 뷰가 되겠습니다. 클리핑 뷰. 자, 클리핑 뷰에 두 번째 있는 클리핑 뷰는 사용법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클리핑 뷰하고 클리핑 뷰 프로파일 두 가지가 다른데요. 자, 클리핑 뷰를 먼저 해볼게요. 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원형으로 내부만 남는 형태가 클리핑 뷰고요. 클리핑 뷰의 뷰 프로파일은 선택하고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완성하면 그 내부가 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서클로 하느냐 아니면 다각형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냐가 이 아이콘 두 개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원형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지금 직선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걸 사용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거는 퀵 클리핑 뷰 한번 해볼까요? 가면은 차이점이 여기 자른 서클을 일자함 세선으로 표현해 준다는 게 첫 번째 아이콘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리핑 뷰의 두 번째 아이콘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남길 영역을 내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12시 방향에서 6시 방향과 우측 부분을 이렇게 클로즈로 만들면 대칭에 우측만 남기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절단선은 사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이 절단선은 이렇게 삭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측면도에 있는 이 전단면도도 클리핑 뷰를 이용해서 대칭을 생략하려면 활성화 먼저 시키셔야 되고요. 클리핑 뷰의 두 번째 아이콘을 이용해서 가운데 선의 상부를 클로즈로 만들면 이렇게 단면이 생성되는 그런 방법으로 대칭의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리핑 뷰를 이용해서
클리핑 뷰를 이용해서 도형의 생략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상세도 디테일 뷰를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앞서 한 거 뉴 시트에서 14번 만들어 보시고요. 13번하고 같은 거. 자, 우리 15번 시트에 프론트를 먼저 만들어서 자, 상세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 상세도는 클리핑 뷰하고 다른 점은 클리핑 뷰는 앞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면 그 영역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상세도는 똑같은 방법으로 영역을 이렇게 잡으면 그 영역을 이렇게 별도로 빼서 확대된 상세한 이렇게 뷰를 별도로 만들어준다는 게 디테일 뷰의 차이점입니다. 클리핑 뷰하고 차이점은요. 자, 그러면 디테일 뷰의 두 번째 있는 프로파일을 이용하면 서클이 아니고 이번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영역을 잡으면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앞서 클리핑 뷰에서 본 것처럼 세 번째 있는 아이콘은 첫 번째 있는 아이콘하고 사실은 똑같은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잘린 부분을 서클로 다 보여준다는 그 차이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아이콘도 이렇게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린 프로파일을 다 보여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디테일 뷰를 이용해서 상세도를 도형에 넣음으로써 특별하게 굉장히 작거나 치수가 작거나 정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뷰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요. 지금 시트 하나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16번에는 15번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 작업해 보시고요. 자, 시트 17번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프론트 뷰를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측면도하고 평면도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자, 근데 만일에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작은 홀이 있는데요. 자, 지금 홀의 중심이 이렇게 보이도록 한번 보이고요. 나는 이렇게 우측면도 평면도 말고 이렇게 홀을 지나는 요 선, 요렇게 선에 잘라서 한번 보고 싶다 라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 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카티아에서는 프로젝션에 있는 끝에서 세 번째 있는 이 보조 뷰, 옥실러리 뷰를 이용해서 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론트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옥실러리 뷰를 클릭하고요. 내가 지나고 싶은 선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을 지나고 이 서클을 지나고 이렇게 지나는 요 선을 잘라서 요 부분에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 쳐다보는 방향도 여기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 바꿔줄 수 있는 건 똑같은 효과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선을 정확하게 잡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우측에 선을 그리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선을 그리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나는 이번에는 이런 앵글로 잘라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먼저 생성을 한 이후에 이 옥실러리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는 선으로 잘라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데를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는 거가 이 옥실러리 뷰, 보조 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방법이고요. 물론 이런 선들은 이제 선의 종류를 바꾸거나 이래서 이렇게 참고선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삭제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도형을 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옥실러리 뷰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뷰를 다 집어넣고요. 지금 뷰를 이제 다양하게 집어넣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거는 위자드 마법사예요. 뷰를 생성하는 마법사라서 이 삼각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면도 측면도 이런 걸 한 번에 탕 좀 집어넣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한 거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집어넣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한 거가 얘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보면 그 뉴 시트 밑에 바로 밑에 여기 있군요. 뷰 아이콘의 제일 끝에 있네요. 제일 끝에 있는 이제 마우스의 뷰 크리에이션 위저드하고 프론트 탑에는 레프트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 도형들을 선택해서 집어넣는 방법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첫 번째 거 뷰 크리에이션 위저드만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지금 종류들을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집어넣을지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고요. 자, 풀로 다 집어넣는 게 이거죠. 그러면 아이소메트릭까지 총 7개가 7개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요, 미니멈 디스턴스 비트윈 이치 뷰, 그래서 40mm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얘기는 프론트하고 라이트 사이에 40mm 간격을 띄우겠다, 각각의 뷰들을 40mm 간격을 띄우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간격을 넓히고 싶으면 숫자를 키우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이 숫자, 이 설명이 카티아 국제 자격증의 드래프트 문제로 난 적이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내가 뷰들을 선택해서 넣을 뷰들을 선택하는 거고요. 자, 우리 다 풀로 한번 넣었는데 넥스트 눌러보면 이 중에서 나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거나 지울 수 있죠. 나는 리역까지는 사실은 필요 없어. 다시 해야 되겠네요. 다시. 자, 리어는 필요 없어. 그러면 리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딜리트 하면 이렇게 가까이 필요 없는 뷰들을 지우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다 된 상태에서 다 됐으면, 간격도 맞았으면 피니시. 네. 그리고 이제 프론트를 선택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와서 프론트를 이렇게 잡고선 들어와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내가 프론트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론트가 맞다, 이 라이트 맞고 탑 맞고 아이소메트릭 다 맞다 그러면 마우스 왼쪽키를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모든 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앞서 50mm 간격을 해서 제가 이렇게 넓게 되는데, 물론 이건 이렇게 나중에 편집해서 간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뷰를 집어넣는 게 뷰 위저드, 정확한 명칭이 뷰 크리에이션 위저드네요. 자, 이런 방법으로 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배워서 카티아에서 2차원 도면을 생성할 때 뷰를 생성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뷰가 생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치수, 디멘전과 심볼을 집어넣어서 도면을 완성해서 드래프팅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각종 도면에서 보여주는 이런 단면도 또는 도형의 생략, 자, 그 다음에 전단면도, 그 다음에 상하 도형의 생략,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표현하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런 회전 단면이 들어간 부분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부분 단면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작업 과정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많은 홀들이 있는 이런 뷰에서는 계단 단면을 이용해서 도형을 간단하게 생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필요하다면 부분 단면이라든지 전 단면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형을 보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러한 도형을 볼 때 여러분들 이 단면과 가능한 한 똑같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도형을 똑같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해칭이 있을 때 해칭의 각도, 간격 정밀하게 하려면 이 부분에 들어있는 단면 해칭의 선이 4개다. 4개를 맞출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보시면 여러분 카티아 드래프팅 기능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